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마 마지막 썰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어디 달려있었냐면, 영상 제목, 내가 힘들게 준비해서 합격했던 경찰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이라는 제목의, 영상 제목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은 뭐냐 하면, 그 재방송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경찰 생활을 7년 동안 했음에도 너무 힘들고, 부조리도 많고, 여러가지 경찰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만두고 이제 딴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이제 사연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경장까지 한 7년여의 시간을 이제 경찰 생활을 했는데,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좀 열악한 것도 많고, 좀 안 좋은 것도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 나오냐면, 경찰 조직이, 경찰관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경찰 동료 중에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경찰 안에서 뭔가 문제 생기면 꼬리 자르기 바쁘다. 뼈 걷고 힘없는 사람만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있었는데 간추려 보자면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찰관들이 이제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진압 시에 좀 너무 무리해서 폭력을 써서 제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범죄자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경찰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반항하지 않고 체포되는 사람이면 모를까? 반항하면 폭력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서 체포하라는 건지 답답하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경찰관들이 뭔가 체포를 하거나 범죄 진압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경찰관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나 체포하면 안 되고, 체포하더라도 법에 의거해서 기준에 맞게 체포 진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아니, 경찰관들이 물론 그 법 집행기관이고, 급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범죄를 제압을 한다거나. 경찰관들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얘가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 자꾸 봐야 되잖아. 자꾸 봤을 때 뭔가 폭력이나 좀 위력을 쓸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최소한의 조건을 해라. 그렇게 공고를 해. 그러니까 범죄를 체포할 때도 때리지 마라. 장구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여건으로 체포를 해라. 이렇게 공고를 해요. 근데 범죄들이 그렇게 말 들어야 말이지. 안 듣잖아요. 개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저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항을 해도 최소한의 여건을 잡아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포장. 경찰관들이 그래서 실제로 체포 범죄자들 중범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달려가 체포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 겪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폭력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달려 체포하라는 건지.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조직에서. 물리력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웬만하면 말로 달래라.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괜히 내가 앞장서가지고 주먹 다짐해가 잡잖아. 그럼 나한테 인권위에서 고소가 들어와. 경찰관, 폭력 경찰을 어떻게 좀 해달라. 정말 들어온다니까, 이게. 시민단체에서 난리를 합니다, 이게. 폭력과 위력을 써서 체포하면, 인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권들이 가장 갈구기 좋은 게 경찰이에요. 경찰이 아무래도 폭력이나 어떤 그런 체포하는데 물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게 걸고 넘어질 게 많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도 좀 많이 나왔었지. 최근에 그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경찰관이 그 10대 폭식자들이 이제 제압하려고 했다가 그 걔네들이 도망가면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폭식자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 다치게 하냐. 그것 때문에 한번 났었어. 우리 경찰관도 고소할 거라고. 네. 얼마 전에 내가 기사로 본 적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 폭주적 가만 놔둬요. 폭주적은 여러분 중범죄입니다. 폭처법에 해당 사항이 돼요. 네. 단체로 오토바이 들고 하는 행동은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생각해보세요. 경찰관들이 뭐 처음부터 무조건 진압하려고 했겠냐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잖아. 말을 안 들으니까. 폭주적들이 말 들어야 말이죠. 말 들을 것 같은 폭주적 했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폭주적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집에 손을 놨다는 거 아니에요. 저 대구에도 폭주적 있거든요. 저기 주리 내거리 가면 7호 광장 가면 폭주적 하는 사람도 많아. 걔네들 공부를 열심히 했겠냐고. 아니잖아. 부모님 손을 놨을 거 아닙니까? 알아서 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폭주적 하는 거겠죠. 폭주적 진압할 때도 경찰관들이 보면 왜 그런 거 봐요. 폭주적들이 막 가면서 막 경찰차들 발로 차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생각 같아서 잡고 싶지. 잡고 싶은데 잡았다가 다치거나 문제 생기면 경찰관들 욕 먹거든요.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10대들 청소년들 꼭 그럴 때 청소년 붙여. 아니 폭주적했다는 거 자체 무슨 총이야. 청할 때 말그청 아니야. 맑지도 않은데 무슨 청소년이야. 안 그래요? 흑소년이지 흑소년. 앞으로 청소년이란 말 안 썼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 맑은 소년이잖아. 맑은 소년. 영혼이 맑잖아. 영혼이 맑은 사람이 폭주적으로 바이크를 140, 150 했습니까? 주변 차를 위협하면서. 그런 사람을 말로 해서 됐겠냐고.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력을 하는 건데, 근데 무력을 해서 잡으면 또 다쳤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뭐 피해 있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안 씁니까? 안 그래요? 근데 언론에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만약에 경찰들이 뭐 진압해도 언론들이 문제예요. 언론들이 경찰 편을 들지 않아요. 나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생각. 경찰보다 더 문제가 많아. 어떻게 경찰 욕먹을 거면 어떻게 딱 빼가지고 그걸 어떻게 싸짓게 해가지고 쌍스럽게 해서 기사를 올려. 욕먹을 것만 해가지고. 여러분 언론들이 단 한 번도 경찰 편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내가 예전에 전경이었잖아. 전경 때 내 대모 막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대모 막을 때도 있잖아요. 때려 잡으면 안 돼요. 체포해 잡아야 돼. 얘네들은 뭐 죽창에다가 인분도 던져. 인분 던지고 돌도 던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방봉 이게 전부야. 그리고 법과 절차를 따라가지고 해야 돼요. 불법 시위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데. 물론 경찰 간부들 중에 일부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비위를 좀 일으켜서 범죄를 저지르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그래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거든요. 경찰관들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나온 이유가. 적극적으로 나왔다가 누가 다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경찰들이 보호를 안 해줘요. 이 경찰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이유. 조직에서 경찰 그러니까 이제 직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호를 안 해줍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총기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인가? 거기 보면 총기 사용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경찰 공부할 때 진짜 별 5개 치면서 달달달달 외웠던 거야. 얼마나 중요하면 매번 시험에 등장을 할까. 이 경찰관 직무집 총기 관련해가지고. 이건 다 맞췄습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에 보면 총기 사용 요건이 있어요. (10조의 4네) 예.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굉장히 까다로워. 말도 안 되게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보면 무기의 사용이 나와 있어. 10조의 4. 10조의 4 1항. 예. 여기에 해당된 거 아니면 못 써요. 여기 읽어볼까? 예.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 말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냥 쓰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한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을 쏘더라도 안 다치게 쏴야 돼. 안 다치게 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찰관들 왜 경찰학교 가가지고 상해 연습하거든. 그럼 어디 쏘는지 아세요? 무릎, 대퇴부, 네, 허벅지 여기 쏩니다. 근데 생각해봐. 칼 들고 저항하고 움직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허벅지를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는데 어떻게 맞춰 이거를?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선서대로 얘기해줄게. 형법에 규정된 정당배의 비난에 해당할 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범인이나 서열을 일으킨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할 때, 이게 제일 해당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보통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은 요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찍어줄게 이거. 자, 조문인데, 자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안 봐도 돼. 네. 요거예요. 총기 사용 요건 중에 가장 요거 핵심 요거 네, 요거 때문에 쓰는 거죠. 거의 구하든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아니 3회 동안 그러니까 물건 버리라고 하잖아요. 3회 물건 버리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달려서 혹시라도 흉기 들으면 어떡해? 과연 총소 시간 줄까? 투항물하고 총소 시간 줄까? 이것 때문에 현직 분들이 사실 잘 안 쏘는 거예요. 현직 분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이거 솔직히 쏘지 말라는 걸 마찬가지야, 이게. 여러분, 영화 중에 이 장면이 나와요. 와일드 카드라는 영화에 보시면, 칼 들고 저항하는 사람이 이제 양동근 씨가 이제 형사로 나오거든. 거기서 공포탄 한 방 쏘고, 칼 버려 개새끼야 하면서 얘기해요. 야, 2번 남았다. 기다려. 칼 버려! 한 번 외치고, 이제 한 번 남았어. 한 번 넘으면 쏜다. 칼 버려. 안 버렸거든요. 총을 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영화 보신 분들 아시? 막바지에. 그러면 이거를 3회 이상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고 쏘면 그것도 위법이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까다로워. 영화처럼 그렇게 투항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경찰관들이. 예. 예,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예. 경찰관들이 몸을 사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괜히 사명감 때문에, 의욕이 앞서가지고 뭔가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위법이 발생했어. 그럼 조직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야, 그건 네 책임이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나오니까, 예.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법으로 보호를 안 해주니까. 예.
이 현직 분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 아마 일반 분들은 모르겠죠, 이거를. 모르죠, 당연히. 현직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사람 지키거나 징계 먹을 수 있고 잘릴 수도 있습니다. 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털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판례 사건이 있었는데,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경찰관이 출동하러 갔다가, 그, 가정폭력 현장으로 갔더니,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유도 선수가 힘이 장난 아니에요. 경찰관 2명이 갔는데, 제압이 안 돼. 예. 제압이 안 돼가지고, 한 명이 올라타가지고 칼을 들고 동료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3회 투항연용 안 하고 바로 총을 쐈어요. 쏴가지고 가다출려 죽었어. 예. 이게 실제 판례 있는 거예요. 2000년인가? 물론, 이게, 형법상에는 정당방위로 인정해줬어요. 정당방위로. 예. 동료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 드라마에도 나왔었어. 라이브라는 그 드라마에도 나왔던 거야. 예. 그 TVN에서 했던 거. 그 지구대 그 경찰관들 나오는 거. 예. 그 라이브라는 드라마에도 이게 나와요. 아마 그 사건을 이제 토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그러니까 정당방위 인정됐어. 정당방위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민사로 갔을 경우에 경찰이 다 변상을 해야 돼. 형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로 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죽었는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있죠. 그거는 또 조직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한 1억 넘게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예. 1억. 그러니까 뭐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다가 뭐 손목을 심하게 꺾어가지고 손목 골절이다. 아니면 폭력을 좀 써가지고 이빨 몇 개 날라갔다. 그러면 경찰이 네, 돈을 내야 돼요. 그 돈 내면 뭐 이번 달 월급 없는 거죠. 이번 달 월급 없는 증거가 아니라 뭐 몇 달 동안은 그냥 무보수죠 거의. 그 돈 낸다고.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경찰관들이 괜히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예, 예. 어이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의 어떤 고충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 언론들이. 언론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얘기를 안 해줘?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 처음 듣죠? 뉴스에서 얘기 안 해주죠? 이거 경찰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아마 현직 분들 댓글 다실 것 같은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 강사분들 얘기하시는 거야. 언론에서 안 다뤄 이걸. 안 다룬다니까. 팩트인데 안 다뤄. 팩트인데 안 다뤄 이게.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자꾸 경찰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이게 부각시켜서 그것만 기사를 쓰다 보니까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겠지. 그거 써야지.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경찰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나 고충에 대한 것들 법으로서 뭔가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못 주고 있어 대중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 뭐 각종 법 같은 게 경찰분들이 강압적으로 뭔가 못해요. 조사도 못하고요.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 뭐 범죄도시 마동석씨 아저씨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영화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현실에서 못하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마동석 아저씨 이미 해임당했어요. 민사로 돈만 엄청 많이 물었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예. 영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실제로 절대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 되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좀 과장돼서 만든 것 같아요. 예. 현실에서 만약 그렇게 했어봐. 인권이나 뭐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을까? 좋은 일 하고도 또 욕먹겠죠.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뭐 요즘에 경찰분들 욕 많이 먹는데, 그래도 경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처우나, 좀 현실적인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경찰분들 굉장히 힘든 일 하시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조직에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보호를 받아야 저분들이 범죄 현장에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